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건강과 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생명과학입니다. 우리나라도 생명과학 분야에 많은 투자와 혁신을 일으키며 바이오 경제 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분야 전문 연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장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사이언스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김장성입니다. 저희 생명공학연구원은 대한민국 바이오 R&D의 허브이자 바이오 경제를 선도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3대 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로 생명공학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생명공학연구원은 1985년 설립 이래로 37년간 국가사회적 연구개발 수요에 맞춰서 국내외 연구 거점 마련, 기초 원천 연구 및 R&D 인프라 제공, 인력 양성과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서 국가 생명과학 기술 혁신과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이자 허브 역할을 해온 기관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많은 연구 성과가 있겠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떠올리기 쉽게 최근에 거둔 대표적인 성과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저희 연구원은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기관 차원의 신속, 총력 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계 네 번째로 코로나19 영장류 감염 모델을 개발하고 백신 치료제의 효능 평가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바이오 제약기업이 조기에 임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백신 치료제 개발에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다양한 유전질환 치료에 사용 가능한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전자도 교정 과정을 거치면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고,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를 교정하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전자 교정 치료의 핵심은 유전자를 원하는 체내의 세포로 전달하는 것인데, 이때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여 체내로 유전자를 전달하게 됩니다. 기존에 개발된 대표적인 유전자 가위로는 크리스퍼-캐스9이 있지만 아데노 바이러스가 전달할 수 있는 유전자 크기보다 훨씬 커서 가장 대중적인 기술임에도 유전자 치료제로서 그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로는 캐스9보다 크기가 3분의 1로 작은 크리스퍼-캐스12F1 시스템이 있지만 유전자 교정 효율이 매우 낮아서 실제적인 치료제로서의 매력이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전자 가위의 장점을 살려서 높은 교정 효율과 안정성을 확보한 유전자 가위 기술 크리스퍼-캐스12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교정하고자 하는 유전자 표적을 인식하는 가이드 RNA를 최적화하여 캐스12F1 시스템의 교정 효율을 캐스9 수준까지 향상시킨 것인데요. 또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처음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오프 타겟 문제와 관련하여 캐스9보다 오프 타겟이 절반 이하로 발생함을 입증함으로써 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고루 갖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전자 가위를 더 정교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유전질환 치료에는 언제쯤 쓰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크리스퍼-캐스12 기술은 국내 바이오 벤처 회사에 기술이 이전되어 여러 유전병에 적용하며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전자 가위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로 비임상, 임상 등에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치료제 수준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후속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들으려면 조금은 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이오 산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또 앞으로 주목해야 할 바이오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바이오 기술은 인류의 4대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건강 보건, 환경, 에너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며 타 기술과의 융합의 중심에 있으며 융합 기술을 통한 신시장 창출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주목해야 할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기술입니다. 우선 합성생물학은 다양한 부품들을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듯이 단백질과 효소를 부품으로 자연에 없던 생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고, 바이오 파운드리는
AI나 로봇 등을 합성생물학에 적용시킬 수 있는 생물학 실험 및 제조 공정의 고속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예.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합성생물학을 국가 핵심 기술 분야로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이미 수백 개의 스타트업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바이오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바이오 제조 혁신을 위해서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합성생물학을 미래 중점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전문 연구 조직인 합성생물학 전문 연구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파일럿 규모의 연구용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 연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 합성 생물학과 그 바이오 파운드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하나, 마이크로 바이옴은 뭔가요?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미생물의 유전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예.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은 중요한 면역 작용에 관여하며 약물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고 신진대사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제2의 장기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장내 세균 불균형이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당뇨, 자폐증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글로벌 제약사를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도출되는 생물 자원을 기탁받아서 관리하는 생물자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2016년 11월부터 한국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뱅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 임산부나 신생아, 소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 주기별로 800명 이상의 분변 시료로부터 실물 자원을 확보하여 연구 인프라로서 관리하고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산업이 왜 중요한지 또 그리고 주목해야 할 그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바이오 산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궁금합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계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들었는데 우리가 특히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 바이오 산업 생태계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예. 감염병 대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분야에서는 국내 기술 상용화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 진단시약은 전 세계 170여 개 국가로 수출되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제안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 기법이 국제표준화기구에 등록되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역량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글로벌 생산 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 수탁 생산 1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기 위해서 공장 등 인프라를 증설하며 그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생산 공정이나 효소 공학, 생물 자원 탐색 등의 응용 기술과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의 줄기세포 활용 치료 기술, 세포 치료제와 같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기술, 그리고 합성 생물학 분야의 미생물 개량 및 대량 생산 기술 등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그 패스트 팔로워, 그러니까 이제 빠른 추격자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바이오 산업을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바이오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즉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 성과들이 끊임없이 창출되어야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진단기기 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나 mRNA 백신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10대 국가 필수 전략기술의 하나인 첨단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실용화가 많이 성공한 대표적인 조직인 미국 국방성의 고등연구계획국 DARPA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첨단 바이오 연구 지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파-B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예. 우수한 연구 경험과 역량, 그리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프로그램 매니저와 국가 차원의 리더십과 연구 기반을 갖춘 바이오 전문기관의 개방형 협력을 통한 지원을 받는다면
혁신적인 많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기술 개발뿐 아니라 실용화까지 총괄하는 그런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을 지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원장님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원래 연구자 시절에 항암제 개발에 힘쓰셨다고 들었거든요. 자, 어떤 계기로 이쪽에 뛰어들게 되신 건지,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대학을 진학한 198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전공학 붐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포메이토, 라이거와 같은 유전자 제조업 기술들이 일반에 소개되고 유전공학 분야가 향후 10년 이내에 세상을 바꿀 거라는 이야기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던 시기였습니다. 학창 시절 평소에도 생물 쪽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의 영향도 받아서 유전공학을 연구할 수 있는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암이 어떻게 성장하고 다른 기관의 전이가 되는지를 연구하는 암생물학 분야에서 20여 년의 연구 경력이 있습니다. 이 기간 기억에 남는 성과라면 혈관신생 억제 활성을 갖는 바이오 항암제를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미국 FDA에서 국제 임상시험 일상시험을 승인을 받은 것을 꼽고 싶습니다. 예. 미국 FDA 임상 일상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조 품질 관리부터 임상 프로토콜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요. 예.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값진 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노력들이 승인이라는 성과로 보상받게 된 것이 아직도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과학자로서 또 기관장으로서 그 우리나라 생명공학 연구 분야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자,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도 들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생명연은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중 하나인 첨단 바이오 분야와 국가 아젠다 해결 기술을 개발하고 산, 학, 연병을 지원하는 인프라 역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특히 바이오 의학 분야 신약 개발 대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30여 년 축적된 연구원의 각 부분에 기반 기술과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기능별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구축을 전담하는 매트릭스형 R&D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유전자 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세포 치료제 등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서 4세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수월성을 가진 우수 성과에 대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연구 주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신약 분야에서 생명연 브랜드로 각인시킬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 혁신 생태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바이오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